전국에 계신 베어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베어스 팬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시겠지만 언젠간 모든 베어스 팬들이 제 영상을 보는 날까지를 기대하며 오늘 3화 4외야수 후보군은 누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주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 이야기 좀 드리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존 영상에 알맹이가 없는 방송이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캠프가 이제 2차 캠프 넘어갔고 연습 경기도 없었고 시범 경기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막 크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정보량이 그냥 하루 일어나서 뉴스 기사 보고 배팁 보고 요 정도여서 시즌 들어가고 또는 시범 경기 연습 경기 때 조금 더 알찬 알맹이를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4외야수 캠프 명단을 이렇게 좀 갖고 왔는데요. 빨간색 네모가 두 칸이 있습니다. 김대한, 홍성우 선수인데요. 일단 좀 제외를 좀 했습니다. 사연은 김대한 선수는 일단 1차 캠프 마친 뒤에 2차 캠프는 2군 미야코지마로 넘어가서 준비를 하는 걸로 확정이 나서 일단은 4외야수에서 조금 밀리는 감이 있어서 좀 빼놨고요. 홍성호 선수는 31일 육성 신분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역시 5월 이후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제외해놨고, 이 선수들 중에서 2군 선수들 특히 캠프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은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알아볼 수 있는 4외야수 후보군은 아니고, 김인태 선수는 너무나 많이 다뤘기 때문에 김인태 선수까지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입니다. 인천고 거포의 계보 강현구 선수 되겠습니다. 배팁의 자랑, 현재 배팁의 거의 대주주의 이 지분을 앗아가고 있는 육준구 강현구 선수입니다. 퓨처스에서 극악의 삼진율, 이 볼삼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19개 4사구를 얻어낼 동안 74개의 삼진을 기록했으니 19개의 4사구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4사구까지 합치면 25개입니다. 25개의 4사구 동안 74개의 삼진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팀에서도 역시나 거포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왜요? 양의지도 있고 김재환도 있고 강승호도 어느 정도 쳐주고 양석환도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김재환 선수가 이번 시즌 끝나면은 FA고 양의지 선수도 나이를 계속 먹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붙어줄 선수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영상과는 조금 무관하지만 굉장히 기다렸던 선수가 김민혁 선수 아닙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군 스캠 경험이 있고 이 선수가 의외로 맞춤법이 굉장히 정확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지덕체를 모두 갖출 수 있는 남자 육준구 강현구 선수가 되겠고, 아직은 대기만성형 기다려봐야 됩니다. 인천고 팀 선배처럼 대기만성형 거포를 한번 기다려보는 좋은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현구 선수를 이렇게 소개해드렸고, 포지션은 아마 코너 외야입니다. 두 번째 선수는요, 김민석 선수입니다. 한번 꺾였다가 다시 일어서는 2025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선수가 굉장히 부러웠고 굉장히 탐이 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롯데에서 루키 시즌에 굉장히 배알이 꼴렸어요. 아니 왜? 우리는 왜 1년차에 올라오는 야수가 저렇게 100안타도 못 때려내고, 심지어 1차 지명으로 뽑은 외야수가 루키 시즌에 안타도 하나도 못 치고 군대를 갔는데 쟤는 왜? 이러면서 굉장히 배알이 꼴렸고 굉장히 탐이 났던 선수입니다. 좋은 선수죠. 데뷔 시즌 가능성을 보여줬고 정교한 교타자의 능력, 선구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이 선수가 굉장히 이 배드볼 히터의 능력도 어느 정도 보여줬고, 다만 송구 문제는 확실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외야수비 전향 3년차고 어깨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약점이 됩니다. 왜? 우리 팀은 잠실 야구장이 홈구장입니다. 외야가 굉장히 넓은 야구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외야수비 어깨 송구 능력 자체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거고, 리그 압도적 1위입니다. 주자가 한 베이스 더 이동할 추가 진루율이.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를 갖고 있지만 굉장한 장점도 갖고 있고 굉장히 보여줬던 게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기대는 되지만 가다듬어야 할 부분 역시 많다. 그래도 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아직 어리고 이제 데뷔 3년 차기 때문에 군대도 안 갔다 왔고
긴 호흡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김민석 선수도 유니폼을 갈아입은 만큼 좀 새로운 마음으로 뛰어넘는 23시즌을 25시즌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이상했는데 아무튼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민석 선수 이야기 여기까지 진행하겠고, 다음 선수는 전다민 선수입니다. 가능성이 높아진, 그리고 높아진 기대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고요. 지난 시즌 전다민 선수 이렇게 봤을 때 많은 팬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굉장히 칭찬하고 굉장히 박수 쳐줬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어떤 이유에서냐, 무슨 상황이 돼도 자기 스윙을 할 줄 아는 타자를 우리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봤습니다. 루키가 정말 거의 못 보던 선수의 유형이었죠. 팀 두산에서 이 루키급이 올라와가지고 그저 따라가기 급급하고, 그저 어떻게든 볼넷을 호소해보고, 그저 어떻게든 갖다 맞춰보려는, 문대보려는 이런 스윙만 보다가 뭐가 됐든 난 내 상황에서 자기 스윙하겠다, 굉장히 야무진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1군에서의 표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5경기 27타석이었으니까 적죠. 적은 표본인데 좋은 기록 나타냈고, 오히려 퓨처스보다 좋은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퓨처스 기록만 봤을 때는 이 선수도 조금 더 많이 가다듬어야 됩니다, 타격이. 하지만 1군에서 보여줬던 그 기대감 하나로 정수빈 선수가 지목한 후계자, 군필 외야수, 어린 나이, 이제 24살 됐으니까 데뷔 시즌 정말 자기 스윙 하나로 많은 팬분들을 기대하게 하고 기대하게 했던 선수입니다. 다만 이 선수 역시도 여러분들이 작년에 경기를 많이 보셨다면 큰 임팩트를 하나 남겼습니다. 뭐냐? 타구 판단. 저는 이 타구 판단 자체를 굉장히 재능의 영역이라 판단하거든요. 하지만 이 재능의 영역이 완전히 경험으로 다 미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메워지는 거를 우리는 봤습니다. 조수행 선수를 통해서. 그래서 큰 임팩트가 있었던 수비 실책이 분명히 있었던 지난 시즌입니다. 하지만 외야 전향 횟수와 경험을 생각한다면 이 1군에서의 조금 더 많은 경험, 그리고 퓨처스에서도 이 코너 외야 중견수로 많은 경험을 누적시킨다면 이 타구 판단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가 되는 4번 외야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전다민 선수의 호쾌한 스윙을 또 25시즌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선수입니다. 캠프에서 급부상했습니다. 추재현. 벌써 본인 커리어상 3번째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트레이드로 넘어왔고, 오히려 김민석 선수보다 빠르게 1군에서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선수는 추재현 선수입니다. 실제로 롯데에서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어느 정도 경험치를 먹었고, 잘 먹고 성장하고 좋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선수는 고교 시절부터 유명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선구안. 컴패리즌이 맥시멈 홍창기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팬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라본다. 홍창기, 준수한 타격, 좋은 선구안, 거기에 가끔 나올 수 있는 펀치력, 그리고 느린 발. 우린 이거 어디서 봤는데? 우리는 이런 유형을 봤던 적이 있어요. 밑에 사진 나오죠? 예. 비슷합니다. 유형이 굉장히 비슷하고, 그래서 잘 만들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김인태 선수 이야기를 여기에서 조금 하고 넘어가자면, 김인태 선수 개인으로도 나이, 그리고 이제 프로에 들어온 지 입단 연도차,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마지막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입니다. 작년에 안 좋은 일로 한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렸기 때문에 절치부심하는 25시즌이 돼야 되는데, 외야가 후보군이 굉장히 많아져서 김인태 선수가 어떻게 될지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즌인 거고, 추재현 선수 역시 기대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선수여서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뒤에 나올 선수들이 있지만 조수행 선수와 추재현 선수가 가장 4외야수에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추재현 선수 개인적으로 한 표 던져봅니다. 다음 선수로 넘어갈게요. 바로 나옵니다. 타이틀 홀더! 근데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될 겁니다. 조수행 선수입니다. 데뷔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타격에 대한 지표를 쭉 갖고 왔습니다. 이 선수 탁월한 능력, 도루 능력, 나가면 2루! 근데 출루율의 빈도가 작아도 너무 작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조수행 선수가 아름다운 건 대주자가 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을 하나 붙여야 합니다. 출루율이 높아진 조수행이라면
이 이야기는 전면적으로 반박이 됩니다. 이 선수가 올 시즌 끝나고 FA 시즌이기 때문에 출루율이 분명히 중요한 시즌이 될 거예요. 많이 나가서 많이 뛰는 시즌이 돼야지 내 앞선 선수를 죽여놓고 1루를 밟아서 2루로 뛰어나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웃 카운트를 소모하는 도루, 이건 지양되어야 되는 시즌이 돼야 됩니다. 팀적으로도, 그리고 본인도 FA로서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려면. 그래서 출루율을 높이는데 굉장한 집중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장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단점을 조금만 보완한다면 좋은 선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우리는 원한다, 당신 친구와 똑같아지기를. 다만 타격폼만 아니라 당신 친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골라서 1루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이게 단기간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원하고 있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출루율 높아진 조수행, 이거 못 막습니다. 출루율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아니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선수들이, 여기에 오늘 안 나온 김인태 선수까지 포함해서 요 후보군이 1군 개막전 스타팅 라인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 선수들이 4외야수들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요 선수들만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 열혈 대극기 부대 형님들이 우리 대한이가 2군 갔다고!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캠프를 2차 2군으로 갔다고 해도 김대한을 그렇게 무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나올 댓글이 있어서 김대한 선수를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사위 유학에도 2차 캠프 제외, 감독은 훈련 필요할 때, 그리고 킹캉 스쿨로 넘어가서 중간 점검 영상까지 다 봤습니다. 김대한 선수한테 바라는 거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천천히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됩니다. 배워온 걸. 우린 깜짝 놀랐습니다. 비시즌에 본인이 간절해서 보여준 움직임을 팬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코딱지만한 움직임에 감동한 두산 팬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급해서 미국도 다녀오고 간절해서 미국도 다녀온 거 다 알지만 우린 그거면 됐다. 준비한 거 만들어서 보여줘라, 퓨처스부터. 그리고 깨부시고 1군 올라와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거면 됩니다. 이미 6년을 기다렸는데 1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잘 만드는 시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외야수 편을 조금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개인적으로 조생 선수 출루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다른 선수들이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저는 이 김대한 선수 2차 캠프 제외한 거, 저는 이게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감독님이 비시즌에는 굉장히 총명해지고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즌에 들어갔을 때 경기가 딱 시작이 되고 뭔가 좀 꼬이면 이거 어떡하면 좋노, 이런 게 좀 나오는 거지, 비시즌에는 굉장히 총명하신 감독님입니다. 그래서 좋은 판단했다라고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모든 선수들이 좋은 준비를 통해서 누구든 외야에 우리가 지난 시즌 못 봤던 이 경쟁 체제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요 주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귀국 비행기 라이브 보시러 기다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리도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비행기편 시차를 헷갈려가지고 저녁에 대기 타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선수들 5시인가 7시에 떨어지는 거 보고 제가 4시인가 방송 켰는데 제가 잘못 알아서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시드니에서 서울 오는 건 없고 시드니에서 하네다 오는 방송을 대타로 진행했었습니다. 예, 약 10시간가량 방송을 그걸로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마무리 졌는데, 우리 선수들 참 먼 캠프지까지 오고 가고 고생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이 사무용 의자에 앉아서 똑같이 큰 움직임 없이 정말 비즈니스에 앉은 것처럼, 아니죠, 이코노미에 앉은 것처럼 경험을 해봤는데 굉장히 고생했고, 1차 캠프 잘 마무리하고 와서 다행입니다. 큰 부상 이슈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뭐 작은 부상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들려오고는 있지만 큰 부상 없이 1차 캠프 잘 마무리했고, 2차 캠프 역시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하나 좀 공지 이야기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 라이브 플랫폼인 숲에서
KBO 스프링 캠프 연습 경기 생중계 영상을 잡아왔습니다. 아마 퍼시픽 리그 팀 쪽에 중계권을 확보한 것 같아서 26 세이브 라이온스와 경기, 27 소프트뱅크 호크스와의 경기, 3월 1일 오릭스 버팔로스와의 경기, 이렇게 중계권을 따왔습니다. 물론 배팁이 전 경기 단독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3경기 제외하고 나머지 이 5경기들도 입중계를 진행할 건지만 혹시나 같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3일 또는 입중계도 같이 켜주시면 항상 감사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 서브젝트는 요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편으로 빠르게 준비해서 요거는 텀이 좀 짧게 준비한 건데요. 비시즌 감독님의 총명 모먼트를 3년치를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비시즌에 참 총명하고 합리적인 감독님인데 시즌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말이 바뀔까? 요거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알맹이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만 좀 라이트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